그러면 내가 승인해주니까. 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자, 오늘 이제 삼각형인데, 삼각형은 진짜 아까 맛을 봐서 알겠지만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꽃길이 될 수도 있고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고. 삼각형도 어려운 이유는 공식이 제대로 많았는데 그걸 다 외울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냐? 절대로 안 돼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인과관계를 살피는 게 중요해요. 알겠냐?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살핀다면 나머지 것들은 따름으로 이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만 잘 살피세요. 자, 그럼 왜 그런지 그걸 맨날 생각하는 뭐 이유는 없어요. 별거 아니야. 항상 별거예요. 항상 별거는 아니야. 이유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외워서 하려고 생각하니까 어렵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각에 대해서 살피는데 왜 굳이 우리는 이제 일반 각을 얘기를 해요. 자, 얘는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실제로 많이도 쓰이는데요. 특히나 뭐 체도 같은 거 보면 540도 회전이 정말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540도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다고. 왜 의미가 없냐면 그냥 한 바퀴 돌고 얼마나 도는 거야? 한 바퀴 도는 거죠? 네. 그럼 우리는 실제로 한 바퀴 도는 자리 자신으로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자, 그럼 거기서 이만큼만 도는 게 실제로 돌아간 위치겠죠? 네. 자, 그래서 일반각은 바로 이런 얘기야. 아, 각의 모양이 어떻게 될까? 이 얘기인데, 결국 각의 모양은 어디 내에서 다 결정돼? 한 바퀴 내에서 다 결정돼. 즉, 각의 모양은 항상 360도 안에서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0도부터 360도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반각이라 하면 바로 각의 모양이 어떤가 그게 궁금하고 몇 바퀴 도는 건 중요치 않다고. 왜? 한 바퀴 도는 자기 자신으로 못하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즉 우리는 이제부터 각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만 살펴주면 그게 바로 일반각이다. 우리는 이제 일반각의 표현은 어떤 세타라는 일반각을 360도, 즉 몇 바퀴 돌았냐? 몇 바퀴 돌았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쵸? 자, 여기서 이 n은 앞으로 도는 거, 뒤로 도는 거 다 포함입니다. 그럼 앞으로 도는 거를 이제 방향을 정해야 될 거 아니야? 약속을 하자고. 시계 반대 방향이 플러스, 즉 앞으로 도는 거야. 즉, 요 방향이죠, 요 방향. 얘가 이제 플러스 방향이야, 시계 반대 방향은. 그럼 반대로 가는 이 방향은 어때? 마이너스 방향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반각 표현은 360도, 즉 몇 바퀴 돌았냐, 앞으로 몇 바퀴, 뒤로 몇 바퀴, 그건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모양이 중요한데 이 모양은 0도부터 360도 사이에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반각 표현은 몇 바퀴 돌고 모양은 어떠냐.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래서 패턴은 바퀴 수, 몇 바퀴 돌았냐. 모양,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건데 꼭 적어놓고 이거 하나만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일반각의 정의 그럼 이 모양은 항상 어디 안에서 결정해주는 게 좋다고? 네, 0부터 360도 사이에서 결정해주는 게 좋을 거야. 예를 들자면 마이너스 240도. 얘는 이제 360도가 몇 바퀴 돌았겠어? 마이너스 1바퀴 돌았겠죠. 그리고 나서 더하기
실제 마이너스 240도는 누구의 모양이나 일치, 120도 모양이나 일치하고 240도를 숫자가 큰데 그럴 필요 없이 누구만 생각하는데 120도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럼 만약에 이제 40도 같은 거 이거 보면 얘도 이제 표현을 해보면 360도가 몇 번? 0번 마이너스 40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모양에 해당되는 각이 어때? 마이너스 40 얘는 좋지가 않다고 항상 플러스로 바꿔주면 편해. 그럼 얘를 굳이 이렇게 마이너스 도가 이렇게 보고 플러스로 바꾸자면 어떻게 하는데 360도에다가 이거 한 바퀴 돈 다음 더하기 얼마나 주는데 320도 주는 거지. 그럼 결국 얘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320도 모양이다. 이렇게. 얘는 사실 상관없지만 뒤에 각은 상관없지만 음수각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냥 언제 풀면 알겠지만 항상 플러스로 잡아주는 게 편할 거야. 그래서 굳이 이런 식으로 플러스로 잡아서 구하기도 해요. 너네도 이게 조금 익숙해지는 게 좋을 것이야. 항상 각의 모양은 뭘로 잡아? 양수로 잡고 양의 각으로 잡고요. 이 모양은 항상 양의 각으로 잡는 게 좋다. 자, 그럼 거기 확인 문제 보자. 자, 60도는 이미 0부터 360도 사이니까 그냥 60도 모양이지. 자, 그럼 그냥 얘기하면 되고, 800도는 360이 몇 번 들어가 있어? 9번. 자, 9번 들어가 있고, 전치도 20까지 왔지. 그 모양은 80도 모양. 자, 그럼 800도는 누구랑 똑같아? 60도 모양이랑 똑같아. 자, 그럼 마이너스 500도를 생각해보자. 자, 이 마이너스 500도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마이너스 720, 두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 220도. 자, 이러면 이제 계산하면 여기 마이너스 500도. 그럼 모양은 누구랑 같다고? 220도 모양이랑 같다. 자, 그래서 이런 항상 모양은 0도부터 360도 사이 양의 가지고 나타내는 게 좀 편할 것이야. 무조건. 자, 다음에 이제 4분면의 각 보자. 자, 4분면 같은 경우는 너네가 배운 4분면은 뭐밖에 없어요? 반복변면이죠. 이거야, 이거. 또 90부터 180도, 180부터 200도, 270부터 자, 이게 바로 4분면의 각인데, 자, 일반적으로 이 축은 어때요? 4분면을 치지 않죠. 그래서 비호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자, 그럼 이렇게 4분면의 각을 정해줄 수 있는데, 사실 이 4분면의 각도 모양이 이렇다는 거지, 실제 몇 바퀴 돈지 모르죠. 각각에 다 붙여져 되고, 360N은 이 360N이 무슨 뜻이라고? 몇 바퀴 돌았냐? 이 뜻이에요. N은 전수야. 자, 그래서 다 붙여줘야 돼. 얘도. 자,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4분면의 각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한 걸음 더를 보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게 시험 단위 문제예요. 4분면의 문제는 위치관계 한 걸음 더. 자, 그럼 이 한 걸음 더를 한번 설명해 보면 자, 얘는 이걸 다 외워서 풀면 잊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얘기했던 이거 가지고 할 것 같고 그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생각해 보자. 우리는 항상 어떤 각은 어떻게 표현한다고 해서 일반적은 몇 바퀴 돌고 모양이 어떠냐 여기 세상 0부터 360 사이의 모양을 잡아야 된다고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먼저 두 공경이 일치한다고 생각하자. 그럼 두 공경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결국 각의 모양이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떤 알파라는 각의 모양이 있고 그리고 어떤 베타라는 각의 모양이 있는데 이 각의 모양은 서로 어때? 일치한 거야. 자, 그럼 이제 알파부터 얘기를 하면 이 알파라는 각은
그럼 이번엔 베타라는 값은 얘도 몇 바퀴 도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바뀔 수는 없잖아. 몇 바퀴인지 모르니까 자, 모양은 누구랑 일치해야 된다고? 알파 모양이랑 일치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두 가지 본다면 얘네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연립을 할 거야. 자, 연립을 할 때 두 개를 빼야겠냐, 빼야겠냐. 왜요? 그래야 민수가 살아있어. 근데 뭐야, 어느 모양도 나오고. 몰라. 그러니까 모은 거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빼봅시다. 그럼 빼보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360에 n-k 이형식으로 잡히겠죠. 그런데 어차피 n-k는 정식끼리 뺀 거잖아. 뭐야? 이미 정수가 이해돼요? 자, 그래서 분모형이 일치할 때는 두 개를 빼서 생각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면 돼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그림을 그려서 각으로 표현해보면 얘네가 왜 이렇게 해야지 그려요. 자, 그럼 두 번째 원점 대칭을 생각해볼까. 원점 대칭 같은 경우는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겠지.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야. 그럼 직선에서 뭐야?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럼 알파의 모양을 잡아보자. 그럼 360이 몇 바퀴 돌지 모르고 모양을 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베타 모양을 잡아보면 이렇게 본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시초점이 이렇게 쭉 이어진다면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얼마나? 그럼 이만큼은 얼마요? 180. 180.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베타는 모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어? 몇 바퀴 돈지 모르겠는데 모양은 180 플러스 뭐다? 180 플러스 좀 더 간다. 그럼 이번에도 더해요, 빼요? 빼보잖아요. 그럼 밑에서 위에 쳤으면 360에 k-n 이게 정수라고 했지. 그럼 얘도 어차피 이미 절대 n이라고 쓰고 그럼 이번에 알파에서 사라지면 풀었었나?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게 자, 그 다음에 이제 x축 대칭을 한번 살펴보죠. 자, x축 대칭이란 건 자, 얘가 알파면 얘가 베타면 알파의 모양이 알파라고 치면 x축 대칭했으니까 이 값도 모양은 알파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알파는 뭐라고 쓸 수 있어? 260 n 플러스 모양은 알파. 베타는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마이너스 알파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뭐라고 하잖아요. 260에서 알파를 한 거라고 보는데, 자, 이만큼 끝까지 다 돌면 360도인데 이만큼밖에 안 돌거든요. 그럼 결국 얘는 360도, 여기 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이해도야. 그럼 360도 가져가면 K 플러스 1이 되니까 어차피 정수에다 1 더해도 정수죠. 그래서 굳이 안 쓴다. 굳이 안 쓴다. 이해돼? 자, 그럼 결국은 남는 건 이제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 두 개를 더해야지 인피니티가 사라지겠죠. 자, 그럼 360에 n하고 k 정수끼리 더한 거니까 얘도 이미 정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y축 대칭 보자. 자, y축 대칭은 이제 얘를 이제 알파라고 적으면 모양은 알파겠죠. 자, 그럼 y축 대칭 있으니까 여기 있겠지. 자, 그럼 얘도 이제 바로 표현해 보자. 이거는 자, 여기가 알파니까 여기도 얼마야? 알파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해?
그럼 이번에 두 개를 더해야지 빼야 돼? 더해야지 하겠죠. 그럼 360n에 180.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XY 대칭입니다. 자, XY 대칭은 이제 얘는 이쪽에 선대칭이죠. 네. 그럼 Y랑 같은 선대칭.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자, 얘를 이제 알파라고 얘기해서 모양 알파라고 잡으면 자, 얘를 딱 적어내면 어떤 모양이 되겠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적었기 때문에 요각이랑 요각은 바꿀 것이야. 그럼 여기가 알파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도 뭐야? 알파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파란색 각은 이렇게 읽어줘야 되니까 90도에서 얼만큼 덜 돌아서 알파만큼 덜 돌아가는 그게 끝까지. 알파는 이제 360 플러스 알파니까 베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360K의 모양은 그렇죠. 즉 90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360 n 플러스 90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의 조건에 맞게 그려서 더할지 뺄지는 E가 결정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일반과 표현만 해주면 뭘 해야 될지 보인다고. 더해야 될지, 빼야 될지 그건 보인다고. 그래서 그냥 하면 막 외워. 막 빼고. 헷갈려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림 그려. 꼭. 알겠죠? 그림. 자, 넘어가서 실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바로바로 하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49번 보세요. 650도. 어떻게 분리해야 돼? 360 플러스. 그럼 360을 까란 글이에요. 왜? 우리는 모양만 보면 돼. 그게 몇 사분면 있는지만 보면 되니까. 자, 그럼 360 몇 번 깔 수 있어? 한 번 까면 남는 게 몇 도야? 290도인데 290도는 몇 사분면이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1140도는 몇 번을 까야 돼요? 360도를. 네, 그럼 1080도 빠지면 남는 것. 그럼 모양은 60도짜리라니까. 몇 사분면이야? 자, 그럼 마이너스 855도는 어떻게 나타내? 네, 360을 3번 까야죠, 뒤로. 그럼 마이너스 1080이니까 더하기 얼마? 네, 네. 그럼 225는 어디 있습니까? 잠깐만. 미안. 잠깐. 잠깐만. 자, 어쨌든. 자, 그래서 225도니까, 그죠? 자, 225도는 어디에 있어? 180하고 270 사이에서 3, 4분인데, 이런 식으로 까내리라고. 자, 숫자가 크면 어때? 까내려. 자, 앞으로 까도 되고, 뒤로 까도 되는데, 그건 네 몫이야. 알아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50번 봅시다. 자, 필수제 50번. 빨리 할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세타가 1사분면각이래. 그럼 세타를 어떻게 잡아줘야 돼? 아니요. 360 n 플러스 90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 돼. 왜? 이거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 몇 바퀴 도는지 알아 몰라? 모른다고. 자, 그러니까 항상 바퀴수를 표시를 해줘야 돼요. 무조건. 그럼 얘는 360n 플러스 네. 이해돼? 그럼 이것만 쓰면 끝이라고. 자, 항상 이렇게 몇 바퀴 도는지 모르니까 꼭 표시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이제 3분의 세타면 이게 절대분식이죠? 즉, 이게 1사분면 각이란 소리니까.
자, 3으로 나눠주자. 그럼 3으로 나누면 120n 플러스 3분의 세타. 아유, 0이요. 쏘리. 120n 플러스 0. 그리고 3분의 세타. 자, 그리고 120n 플러스 3으로 나눈 거지? 30도. 그죠? 자, 그럼 내가 아까 n이 얼마라고 했어? 정수라고 했어, 정수. 자, 그럼 n에다가 얼마부터 넣어봐? 0부터 한번 넣어봐. 정수니까요. 자, 0을 대입하면 어디랑 어디 사이란 소리야? 0부터 3분의 세타는 30도 사이니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0부터 30도 사이, 즉 몇 사보면 자, n이 이제 1일 때 생각을 해보자. 자, n이 1이면 120도하고 어디 사이? 네, 그럼 몇 사? 2사. 자, 그 다음에 n이 2면 240도랑 270도 사이 몇 사? 자, n이 이제 3이면 안 해주세요. 왜 그럴까? 다시 들어. 자, n이 3이면 120 곱하기 3, 즉 350도. 제자리로 왔잖아. 그럼 얘는 누구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 처음 했던 거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럼 얘는 1, 2, 3, 1, 2, 3, 1, 2, 3이니까 몇 번이야? 네, 1, 2, 3. 됐죠?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집에서 숙제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목단과 숙제. 자, 넘어와서 이제 이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문제를 읽고 이게 어떤 그림인지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자, 그럼 1번 보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하고 6세타의 동경을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일치. 그럼 어떻게 하게 그리면 돼? 일치하게 그려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세타랑 6세타 모양이 똑같이 그려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세타는 몇 바퀴 돈지 모르고 모양은 세타 모양이고 6세타는 몇 바퀴 돈지 나도 모르지 얘도. 근데 모양은 일치해야 되니까 얘도 세타 모양이겠죠. 자, 그럼 두 개를 더해야 돼, 빼야 돼? 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게 낫겠죠. 그럼 5세타는 360m. 왜? 어차피 정수끼리 뺀 거라고 했죠? 자, 그럼 세타는 사라졌으니까, 우리는 결국 5세타가 이렇게 모양이 졌어. 그럼 세타는 5로 나누니까 얼마야? 72. 자, 이렇게 나오죠. 됐나요? 자, m은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정수. 그럼 0부터 대입하면 세타는 얼마란 소리야? 0, 72, 그리고 144. 점점점 이렇게 갈 텐데, 문제는. 자, 분명히 알려줬다고. 네. 자, 이 중에 둔각을 찾으세요. 라고 했으니까. 자, 이 중에 둔각은 몇 도예요? 왜? 네, 90하고 180 사이가 둔각인 거야. 넘어가도 안 돼, 180. 자, 다음 보자. 자, 얘도 마찬가지야. 그립시다. 2세타의 동경하고 4세타의 동경이 뭐에 대한 대칭이래? 네, y는 x에 대한 대칭이래. 자, 그럼 먼저 2세타에 대한 동경을 그려보자. 자, 그럼 2세타 모양은 이렇게 잡고 모양은 세타 이렇게 잡아주면 되지. 2세타의 모양. 자, 그럼 4세타는 어떻게 잡아줄 수 있다고? 이거니까 어디가 세타라고?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죠. 자, 그럼 이제 2세타는 어떤 모양? 360 몇 바퀴 나도 모르고 모양은 세타 모양. 자, 그리고 4세타는 어떤 모양? 360회에 이미 불 들어갔잖아. 그렇죠? 2분의 파이, 즉 90 빼기, 헷갈린다. 소득 곱하기 전. 자, 90 빼기 세타. 야, 니네 호흡법 다 했지, 그래도. 그래서 나도 이거 졸라 짜증나. 호흡법만 쓰니까. 니네 무조건 호흡법이야.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죠? 자, 그럼 얘를 더해야 돼, 빼야 돼, 이제 이렇게. 그럼 6세타가 어떻게 360m에 90도면 그럼 양변 몇으로 나눠요? 그럼 60m 플러스 6도 나누면
그러면 해 그럼 2분의 30이죠. 자, 그럼 이제 m에다가 몇부터 대입해? 0부터 대입하면 되지. 자, m이 0이면 2분의 30도. 즉 얼마? 15도. 이제 그 다음은 m이 1이면 60 플러스 15도, 즉 75도. 자, m이 3이면 180 플러스 15도, 즉 195도. 점점점. 자, 이 중에서 무슨 값을 고르라고? 네, 그럼 몇 개예요? 자, 그럼 문제 57번 두 개 다 한번 해봐. 조건에 맞게 그림 그려서 이게 털을 찍힐지 결정하면 되지. 몰랐구나. 2주째 집에서 안 먹어. 맨날 까먹어. 좀 많이 먹어. 할 때는 엄마는 후배에서 안 먹겠어. 같은 집에 내가 보면 이게 어디로야? 글씨가 안 보이잖아. 글씨가 너무 기고. 일반과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근데 컴퓨터로 쓰는 거랑 이걸로 쓰는 거랑 둘 다 글씨 병신. 알아보는 데는 진짜 없죠. 여기서 쓰나 여기서 쓰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비슷해요. 마우스 이 정도 쓰려면 장인이야 장인이. 마우스 장인. 수가 이게 되냐? 절대 안 되지. 펜이 있어요. 네, 펜 한번 보자. 자, 봅시다. 자, 그림 그리는 게 중요하지, 그거지. 그림을 잘 그리면 돼. 자, 먼저 2세타를 나타내는 공격하고 4세타가 무슨 대칭이래? 네, 그럼 일단 얘 이름은 2세타고 모양 그냥 세타로 잡아. 아무거나 돼. 상관없어. 전혀 상관없어. 항상 얘가로 잡아주면 돼. 그냥 180도 넘어가면 그렇다 생각하면 되지. 굳이 거기처럼 180도 넘어간다, 아니 90도 넘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둔각으로 잡을 이유가 없다고 전혀. 무조건 그림은 얘각으로 잡으면 돼. 전혀 달라질 거 없어. 자,
자, 그럼 이제 얘가 x축 대칭이니까 여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4세타는 360K, 모양은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2세타는 360M 플러스 모양은 세타입니다. 그죠? 그럼 두 개로 뭐야? 2세타는 360M. 그럼 세타는 60M. 그럼 M에다 0부터 대입해서 툭툭 찾으면 60, 120, 180 되는 건 누구밖에 없어? 자, 넘어와서 이제 호도법. 자, 호도법은 생략 해도 되지? 자,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도 생략해도 되지? 자, 넘어가서 좋다. 자, 그럼 이제 자, 요거 팁으로 하나 알아도 그 여백에다가 자, 요렇게 하나 적어두면 좀 편한데 자, 우리가 아무데나 자, 호도법에다가 자, 우리가 요거 자주 쓰니까 요렇게 외워두면 좀 편해. 일단 기본적으로 파이는 180도라고 외워두고 사실 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돼요? 하나는 도, 즉 비율이고 하나는 실수야. 얘는 등식이 성립할 수가 없어. 비율이고 실수니까. 근데 그렇다고 치는 거야. 그게 편하니까.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하나씩 씁니다. 즉 우리가 특수각들을 이제 많이들 쓰는데 자, 맨 처음 쓰는 특수각이 이거야. 자, 그럼 왜 이거야? 국립부삼각형. 자, 그 다음에 45도가 특수각이지. 얘는 자, 그 다음에 60도도 특수각입니다. 그리고 90도도 특수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야. 자, 만약에 이제 예를 든다면 120도 물어봤어. 60도 몇 번? 몇 개? 60도는 다 외웠지. 3분의 8. 3분의 8가 2개니까 3분의 2파 이렇게 바로 쓰라.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항상 이걸 배수야. 무조건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안 그러면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기준이야. 자, 그럼 만약에 15도라고 하면 30도의 반이죠. 12분의 8. 자, 그래서 이 수학 기준으로 항상 그게 배율을 곱해. 그게 훨씬 편할 거야. 자, 항상 이런 특수각을 기준으로 외워두고 여기에 대한 배율을 생각해줘. 그게 훨씬 편해. 그쵸? 자, 그럼 뭐 여기는 생략해도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필수이제 54번. 이거 중요하니까 꼭 잘 알아두세요. 55번이 중요해요. 자, 55번이 중요하니까 이거 꼭 잘 알아두세요. 자, 둘레의 길이가 8이야. 자, 그럼 부채꼴이 있어요. 그제? 문제에서. 그럼 부채꼴 그려. 그럼 R, 세타, 그리고 L. 그럼 여기서 세타는 일반각이야, 호도법이야? 둘 다 돼요. 그런데 호도법으로 생각해. 자, 이왕이면 그게 맞지 않냐? 자, 이제부터 가가 뭡니까? 모두 호도법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둘레는 ER 플러스 L이 얼마? 8. 그 말 맞지? 그리고 R도 길이니까 양수, L도 길이니까 양수. 그 다음 넓이는 2분의 1 RL인데 이거의 무슨 값? 최. 이거 뭐야? 네, 산술기하지. 자, 그래서 이 또한 산술기하 문제예요. 그럼 존나 쉽죠. 누구랑 누가 같을 때 ER이랑 L이 자, 그럼 ER이랑 L이 같다니까 자, 여기다 L 대신에 ER 대입하면 4R이 8. R은 얼마? 연립하면 돼. 이 두 개가 같을 때 등호 성립하잖아요. 네. 그럼 ER이 L이니까 L 대신에 ER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4R은 8이잖아. 연립방정식. 즉 얘랑 얘의 연립방정식 하면 그냥 바로 풀려. 왜? 산술기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산술기하 그리고 이 뒤에 쿠시 슈바르츠까지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자, 이거 중점적으로 가르쳐 줄 테니까 너네도 이번 시험에도 꼭 쓰길 바래. 자, 그럼 어때? 1초도 안 걸리는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지.
자, 원래는 어떻게 풉니까? 이렇게 풉니다. 자, L은 8-2R이고, 얘를 여기다 대입해요. 자, 그럼 2분의 1 R에 8-2R.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넓이니까, 얘를 이제 R로 미분해서, 뭐, 극대점, 이거 찾는 거지. 진짜, 근데 이거 못 찾냐고, 이거. 언제 하고 있어? 그냥 왜? 네, 이거 당연히 소수령에 나올 때는 이거 3개가 성립함으로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ER이 L대 최대값을 갖는다. 그냥 되지 뭘. 자, 왜? 너네 시투 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번 단원부터 특히나 선악함수에서는 절대분식 굉장히 많이 쓰는데, 야, 배운 절대분 2개밖에 없어. 호시 슈바르츠랑 산술기하야. 산술기하는 내가 확실히 얘기해주죠. 몇 가지 조건? 네. 이 3가지만 찾으면 무조건 다 산술기하야. 근데 다 있잖아. 그럼 되는 거지, 뭘.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3가지 중에 3가지 다 찾았으면 끝이라고. 자, 그래서 R이 2야. 그럼 R이 2면 여기다 2 넣으면 L은 또 얼마야? 그리고 R 세타는 L 4니까 세타는 또 얼마야? R이 2고 세타는 또 얼마야? 네. 자, 이런 식으로 다 구할 수 있다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 상수계열을 꼭 열심히 연습을 해줘야 돼. 자, 그럼 61번 똑같은 문제니까 한번 상수계열을 응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가리면 녹화가 된다. 이건 아무리 가리면 뭐하든 화면 네. 자, 복습할 때 쓰라고. 이거는 너무 뭐. 없나요? 그래서 얼마예요? 뭐 금방 나오죠, 산술기였으면. 자, 그래서 사실 진짜 1초도 안 걸리는 문제예요. 넘어가서 이제 한번 큰 수 봅시다. 다시 해볼까? 근데 이거 하면 수업이 존나 빨라서 이게 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엄청 빨라요. 한 5분만 쉬 이런 것도 얼마나 하나요?
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삼각함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자, 이 삼각함수는 어디서 출발을 하냐면, 삼각 B에서 출발을 해요. 자, 그럼 삼각 B가 뭐냐면, 우리가 중3 때 했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야. 자, 그거 읽는 방법은 다 알죠? 생각할게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자, 이런 단위원을 잡자. 자, 이런 단위원의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원위의 상점을 잡아서, 이제 얘랑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것, 즉, 각을 잡아보자. 자, 그럼 우리는 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것, 이게 우리가 약속이지. 자, 그럼 이 좌표는 이제 x, y가 될 거고, 그 x, y는 이거를 성립하는 x, y가 될 거야. 그럼 얘를 이제 수선에 발을 내리면, 자, 여기서 뭐가 생겨? 직각삼각형이 생기죠. 그럼 요 길이는 항상 얼마로 일정해? 1로 일정해. 그럼 얘가 얼마나 돼? 1분의 네. 어쩌고 저쩌고 x 맞죠? 자, 얘는 y. 그래서 여기서 삼각비를 읽어주죠. 자, 그럼 코사인 세타는 1분의 x. 그리고 사인 세타는 1분의 그리고 이건 뭐 뭐야? x가 코사인 세타고 y가 뭐다? 사인 세타고. 자, 이게 삼각함수의 핵심입니다. 이거 하나로 모든 걸 다 바꾸는 거야. 자, 여기서 출발이야. 내가 항상 인과관계 살피라고 그랬죠. 즉, 항상 출발은 이 단순한 이 x는 코사인 세타, y는 사인 세타,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무조건.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누구도 잡을 수가 있냐면 탄젠트도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탄젠트는 간편해요. 뭐는? 네, x분의 y지. 그래서 이미 x랑 y, 즉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로 바뀐 x랑 y를 알면 누구도 구할 수 있어? 탄젠트도 구할 수 있어. 그럼 실제로 요 그림도 꽤 자주 쓰니까 탄젠트 세타는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단톡 같지만 탄젠트 세타는 여기 원위에 있지 않아요.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접선을 그려보자. 그래서 이제 얘랑 만나는 이런 점이 있겠죠. 자, 그럼 요 밑변은 항상 얼마야? 1이고, 여기는 90도. 그죠? 그럼 이번엔 1분의 나도 모르는 여기를 뭐 h라고 하면 1분의 h가 각은 똑같이 뭐니까? 세타니까 탄젠트 세타가 되지. 그래서 결국 이 접선의 연장선 만나는 이 길이가 바로 뭐다? 탄젠트 세타가. 탄젠트 세타는 원 밖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우리는 다 끝난 거야. 이게 삼각함수 끝이야. 그럼 결국 x좌표가 코사인이고 y좌표가 사인이죠. 그럼 여기서 이 세타는 뭘 나타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나타내요. 그럼 우리 약속이지. 그럼 뭐가 편하냐면, 자, 우리는 점을 알기 위해서 x, y 두 개 알면 되죠? 그런데 이 x, y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즉 세타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세타 하나만 알면 누가 다 나와? x, y 두 개가 다 나오는 거지. 그럼 너네 두 개 구하는 게 쉽냐? 하나 구하는 게 쉽냐? 그래서 하는 거야. 자, 이 삼각함수는 모든 점 x, y를 이제 세타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걔는 이제 세타만 뒤지면 다 나온다! 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이제부터 외워. x는 뭐야? 사인 아니야. x. 좌표 얘기는 다 코사인 얘기고 y. 좌표 얘기는 다 사인 얘기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각만 정해주면 그 x좌표, y좌표가 어때? 결정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얘도 일종의 합성함수 얘기지. x라는 좌표를 세타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고 y라는 좌표를 세타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x는 코사인 얘기고 y는 사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니네 올사탕콘이 뭐니 존나게 외웠잖아요. 자, 그걸 할 필요가 없어져. 왜 그러냐면, 자, 이제 잘 봐봐. 자, 얘를 이제 동경이 넘어갔어. 이사분면각으로 넘어갔어. 그럼 그래도 x는 코사인 세타고 y는 사인 세타일 거 아니야. 이번엔 각은 다르겠지만, 자, 그럼 이 점의 위치를 한번 잡아보면, 자, 얘가 이만큼 돌아간 세타라고 한다고 해서 여기 x좌표를 생각을 해보자고. 정말 맞아? 그럼 x좌표는 이 점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사분면이니까 음수야, 양수야. y좌표는 그래서 이사분면에선 코사인이 음수고요, 사인은 양수가 나와요. 그래서 사인만 플러스라고 해서 외우지, 그게 왜 그런 거야? 사분면의 좌표에 따른 플러스 마이너스 값인 거야. 너네 사분면에서 x 값하고 y 값의 부호 결정해 주는 거 몰라요? 다 알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타에 관한, 즉 몇 사분면의 값이냐 그것만 알면 x, y의 좌표는 부호가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x는 코사인, y는 사인에 의해서 부호도 결정해 줄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사분면의 각인지 알면 x, y의 부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x는 코사인이고 y는 사인이니까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도 자동으로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더 들어가서 이제 3, 4분면 각이 돼버리면 x 음수고 y도 음수죠? 그럼 x, y. 네, 그래서 둘 다 뭐야? 음수. 자, 그럼 이제 4, 4분면 각까지 왔어. 자, 그럼 이 4, 4분면 각까지 오면 x는, y는, 자, 그래서 코사인은 양수, 사인은 음수. 이해돼요? 자, 그래서 올산타코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말고 그냥 그 4분면에서 x, y 좌표의 부호만 보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코사인과 사인의 부호를 안다면 탄젠트는 어때요? 공짜지. 왜?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삼각함수야. 그냥.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조금 더 확장을 해보자. 자, 그럼 어떻게 확장을 하냐면, 이제 단위원이 아니라 반지름이 r인 원을 잡아보자. 자, 그럼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 성립하죠. 그럼 이번에 똑같이 잡아서 x, y를 보자. 자, x는 코사인이라고 했지. 그런데 이번에 여기가 1이 아니라 얼마야? 자, 그래서 r분의 얼마? x. 얘는 r분의 y. 자, 그래서 r분의 x가 코사인 세타이므로 x는 r 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자, 그럼 x가 코사인이긴 코사인인데 이 앞에 붙은 r은 뭘 나타내? 위치를 나타냅니다. 크기. 즉 동경의 길이. 그럼 결국 얘는 변수가 두 개처럼 보이지만 동경의 길이는 내가 정해주거나 문제에서 정해줄 거 아니야. 그럼 얘 또한 어때요? 세타에 관한 식 얘기야. 위치는. 알았냐? 자, 그래서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이렇게 외우세요. 이 r은 뭐야? 동경의 길이입니다. 알겠죠? 반지름의 길이. 그냥. 자, 그럼 이제 자, 코사인 세타의 역수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라고 쓰지? 코 시컨트. 자, 이렇게 씁니다. 미안, 잘못 썼다. 시컨트. 자, 이렇게 씁니다. 그럼 얘는 코사인분의 1을 쓰기 귀찮아서 시컨트라고 얘기했을 뿐이니까 결국 코사인의 부호나 시컨트의 부호는 서로 이해돼요? 자, 그래서 그냥 표현의 방식일 뿐이야. 그래서 시컨트, 코시컨트 헷갈리니까 그냥 시컨트 보이면 다 뭘로 바꿔? 코사인분의 1로 바꾸고, 자, 코시컨트 보이면 다 뭘로 바꿔? 사인분의 세타로 바꿔. 그럼 코탄젠트는
네, 탄젠트 분의 1, 즉 역수관계 얘기니까 결국 얘네들은 뭐 같은 표현이야. 결국 그냥 뒤집어 까라는 소리니까 외우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설명이 다 끝난 거야. 알겠냐? 자, 그럼 이렇게 외워주면 무엇이 편하냐면, 자, 이따 문제 보여줄게. 자, 일단, 자, 필수예제 56번 봅시다. 자, 필수예제 56번 보면 그림 보여요? 네. 자, 이러한 그림이 있대. 자,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15도. 자, 그럴 때 이제 탄젠트 15도를 구하세요. 라고 했지.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제 여기를 x라고 잡고, 여기를 한번 y라고 잡아보자. 그죠? 그럼 여기는 자동으로 몇 도? 60도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무엇을 얻을 수가 있냐면, 얘 또한 뭐니까? 직각삼각형이니까, 자, 몇 대 몇 대 몇? 1대 루트 3대 2가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얘 길이를 그냥 루트 3이라고 잡고, 얘를 1이라고 잡자. 그럼 여기가 자동으로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잡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는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탄젠트 15도, 즉 기울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례상수는 안 붙여도 돼. 기울 구할 때는. 굳이 비례상수 붙일 이유가 없죠. 왜? 바꾸면 되니까. 비율이잖아요. 자, 그래서 숫자를 이렇게 쓰면 돼. 1, 잘못 썼다. 미안. 1대 3대 2. 그럼 길이가 나온 거야. 그럼 여기가 2야. 그럼 여기는 몇 도일 거야, 당연히. 그럼 여기는 당연히 이제 180도 돼야 되니까. 그럼 뭐야,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네. 그럼 여기는 얼마야? 2죠. 그럼 끝났네. 가로가 얼마야? 2 플러스 루트 3. 세로는 그래서 이게 바로 뭐야? 탄젠트 15도가 됩니다. 유리화까지 해주면 뭐 더 편하겠죠. 2-3. 그냥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끝이야. 이해돼요? 자, 그럼 62번 한번 해봐. 선역분이요. 선역분은 그리고 비율 자, 넘어가서 이제 실제로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야. 자, 57번 보자. 자, 완전 편하게 하는 거 알려줄게. 자, 너네 그동안에 이거 어떻게 했냐?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그려서 했죠. 점 찍어서.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 자, 왜 그렇게 안 해도 되냐면, 우리는 사분면의 각을 알면 무엇을 알 수 있다고 했어? x의 부호랑 y의 부호, 즉 코사인의 부호랑 사인의 부호를 알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그리면 돼. 모두 다 이제 외곽으로만 그릴 거야. 그게 제일 편하니까. 자, 그럼 이제 얘가 뭐를 뜻해? x좌표, 즉 얼마야? 마이너스 3이라 쓰고 얘는 4라고 쓰면 되지. 왜 마이너스 3,4니까. x가 마이너스 3이고, 즉 가로 방향, y가 세로 방향. 자, 그럼 이거 동경의 길이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그죠? 얘는 항상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그렇다면 이제 이 삼각형이 끝인 거야. 이제 얘 보고 하나씩 읽어주면 돼. 자, 먼저 뭐 구하래? 사인. 자, 5분의 4 코사인은 5분의 4. 그렇죠. 그 그대로 읽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탄젠트는 네, 마이너스 3분의 그냥 자, 그럼 사인의 역수인 시컨트는 자동이죠. 시컨트는 자, 코탄젠트는 뭐야? 얼마나 쉽네. 그래서 4분면은 B가 어차피 9로 결정하니까 이렇게 해주면 끝이에요. 엄청 편하죠? 괜히 점 찍어서 헷갈리지 말고요. 이렇게 그리세요. 항상 얘가 생각하고. 자, 그럼 이제 58번 보자.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래. 그럼 몇 사분면의 각인지만 생각하면 돼. 몇 사분면? 얘는 4사분면 각이지. 그럼 x는 양수, y는 음수 나와야 돼.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그려보자. 자, 그냥 세타, 10도. 그냥, 그럼 탄젠트 답이야. 여기가 이제 3분의 세타 모양이라는 소리잖아. 그럼 우리는 무엇을 정할 수가 있어? 값을 정할 수가 있지. 자, 값은 어떻게 정해요? 3분의 세타 모양. 즉, 가로는 얼마가 되겠어? 야, 그러니까 3분의 세타 모양이야. 3분의 세타 모양이야. 얘는 그럼 결국 여기가 3분의 세타, 즉 60도 모양이랑 똑같다는 얘기고 얘는 30도 모양이랑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제 여기는 1대, 6대 3대 2라는 수각이야. 게다가 아직 안 끝났는데 자, 여기에 이제 부호만 결정해 주면 돼. 그럼 1은 x좌표 양수니까 1이 없으면 되는데 y좌표는 뭐야? 그럼 여긴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쓰면 끝이라고. 이해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거 삼각형 보고 읽어준대. 자, 먼저 코사인 세타부터 읽어주자. 자,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 자,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3. 이해돼? 자, 얼마나 쉽냐? 자,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항상 예각 삼각형 그려서 그거에 대한 세타에 대한 부호가 몇 사분면이 있는지, 즉 부호만 살펴서 x, y의 부호를 네가 결정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63번, 64번 둘 다 한번 해봅시다. 제가 얘들아 64번 같은 게 이게 헷갈리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네. 보세요. 그냥 그려. 뭐라고 그려? 축구하는 하나 그려. 여기 세타로 더. 이제 몇 사분면 각이야? 몇 사분면 각이야? 네, 3, 4분면 각이죠? 그렇죠? 그럼 누가 마이너스야? 네, 둘 다 마이너스야. 그럼 3, 4분면 각에서 얘랑 똑같은 모양을 찾아보면 돼. 봐봐. 3, 4분면 각에서 얘랑 똑같은 모양은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1, 4분면에서 찾으면 모르겠으면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야, 봐봐. 이게 6분의 7 파이지? 이제 이게 파일 거 아니야? 이게 얼마야? 네, 이게 6분의 파이 아니야? 그러면 1, 4분면에서 가보면 뭐라고 봤는데? 네. 돼요? 그럼 6분의 파이 얘기니까 결국에도 3, 6분 삼각형이지. 3, 6, 9. 그죠? 그죠? 그럼 둘 다 마이너스라고 했으므로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네, 그 다음에 하나씩 갖고 오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실제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됐나요? 네. 자, 다음 이제 59번 보자. 자, 그래서 이 59번도 개꿀 문제야. 봐봐. 자,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전부가 크고요.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전부 다 작대요. 그럼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큰데네? 그리고 사인 세타가 전부 다 작다라는 얘기네. 그럼 얘가 0보다 작으니까 그치? 얘도 뭐보다 작아야 돼? 네, 그래야지 두 개 곱해서 플러스 네. 이렇게 나오니까 돼요?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아, 그럼 결론은 얘는 또 뭐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이제 이렇게 쓸게. 사인이 음수라 그랬잖아. 그럼 C는 양수가 돼야 되겠네. 왜? 플러스분의 마이너스 돼야지 마이너스. 너무나 작잖아. 너무나 크다. 아, 탄젠트가. 그럼 이제 결국 다 나왔어. 코사인의 부호는 뭐보다 커야 된다고? 0보다 커야 된다. 자, 그럼 사인은 y의 부호라고 그랬고 얘는 x의 부호라고 했죠? 몇 사분면이에요? 근데 몇 사분면이야? x는 안 나와. 그래요, 그럼 답은 4사분면이야. 자, 하나만 더 연습을 한번 해보자. 자, 그 밑에 문제 65번 봐봐.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크고 탄젠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대. 그죠? 그럼 이제 요거 봐봐. 두 개의 부호는 서로 같아야 돼? 달라야 돼? 자, 그럼 첫 번째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크고 사인 세타도 0보다 크고 그럼 둘 다 0보다 크니까 탄젠트 세타도 자동으로 0보다 커야 되지. 그럼 얘는 이제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0보다 크니까 그럼 코사인 세타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 음수가 될 거 아니야. 말이 되냐? 그럼 두 번째 코사인 세타가 음수고 사인 세타가 음수야. 그럼 탄젠트 세타는 양수니까 마이너스분의 마이너스. 그럼 얘는 이제 탄젠트 세타가 뭐라 그랬어? 양수라 그랬어. 그럼 코사인 세타가 뭐가 돼야 된다고? 그럼 딱 들어맞네. 그럼 첫 번째 경우는 모순됐으니까 안 되고 두 번째 경우가 맞다라는 소리지. 그럼 얘가 x 얘기니까 몇 사분면? x, y. 그렇죠. 몇 사분면? 3사분면 얘기야. 이제 65번이네. 이해돼요? 어려운 얘기 아니지. 그래서 x, y 부호가 두고 x가 코사인, y가 사인 얘기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해주면 끝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위에 필수예제 59번에 2번 보자. 자, 59번에 2번 보면 180도하고 270도 사이라는 소리는 몇 사분면? 네, 3사분면. 써나 코사인은 사인은 그렇죠. 그럴 수밖에. 왜? 3사분면의 xy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x는 코사인, y는 사인. 자, 그럼 이제 절대값 4, 코, 마이너스. 자, 얘는 루트는 당연히 절대값 코사인으로 바뀌지. 그냥 바뀌어주면 안 돼요. 절대값 씌워줘야 돼. 자, 얘는 세제곱근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쓰더라? 세제곱근 같은 경우는 그냥 나와. 얘는 절대값 필요 없어. 그냥 나와. 왜 그러냐면 양수여도 1로 그냥 나오고 음수여도 세제곱하면 음수 나오지 똑같이. 그래서 이 세제곱근 같은 경우는 그냥 나와. S 플러스 P. 그냥. 자, 그럼 아까 알려줬죠. 이거 둘 다 음수끼리 더한 거야. 그럼 뭐야?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죠. 음수니까. 자, 여기가 빼기. 코사인도 음수라 그랬지?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코사인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얘는 뭐 그대로니까 ST. 돼요? 자, 그럼 얘는 이제 계산을 해주면 그래서 얼마야? 그래서 답은 300세타. 자, 얼마나 편하냐. 이게 다예요. 자, 그래서 니네는 이번에 안 외워도 된다고 뭘만 하면 x는 코사인 얘기고 y는 사인 얘기야. 실제로 정확히 하자면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이 r은 뭘 나타내요? 동경의 길을 나타내죠. 상면이랑 관계는 없어.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거 하나만 알면 어때요? 다 풀려.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다고. 몰삭함수 이런 거 하지 마. 자, 그래서 오늘 숙제 내일까지 79쪽까지 다 풀어오세요. 네. 아마 금방 풀 겁니다. 다음 주에는 진짜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대로 하는 거. 다 해. 야, 나 안 가. 그런 거 없어.